자, 제가 영어 독해나 리스닝에서 계속 자아를 이야기했죠. 또 다른 자아가 있다. 그것을 활용해라. 아마 여러분 생각에는 웬 또 다른 자아 타령이냐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자아는 영어 자아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놔야겠죠? 그 내용은 뒤에 이제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근데 이것이 바로 모든 영어 고문의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평생 이것을 모르시면 영어로 고문당할 겁니다. 해결은 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많은 돈이 투자되며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모든 것은 제가 말하는 자아의 바로 일부라고 봐도 좋습니다. 캠브리지 handbook에 있는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나오면 줄쳐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서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그 뇌의 활동 중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해석해 줄 테니까요. 들어보시면서 그러면 영어 자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영어 자아는 바로 예측입니다. 우리 뇌가 이렇게 큰 이유는 바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커진 거예요. 예측을 못하는 것은 큰 뇌가 필요 없습니다. 데이터를 그냥 받아만 들인다면 큰 뇌는 필요 없어요. 그게 커진 이유는 바로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측과 듣기와 그리고 읽기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듣기와 읽기는 예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정확히 듣지 않더라도 예측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단어를 예측해서 분석해서 우리 스스로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말하더라도 원어민의 말을 원어민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예측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에요.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독해를 분석하시는 학생들이 왜 아마추어냐면 그 이유가 바로 예측을 활용하지 못하고 바로 분석에 통해서 과거로 계속 지향하기 때문인 거죠. 예측은 바로 미래를 가는 거고요. 앞으로 일어날 길을 미리 예측하는 거죠. 반면에 분석은 과거의 똥만 뒤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것은 우리 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제가 말한 영어 자아인지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An emerging organizing theme in the neuroscience is that the brain has evolved fundamentally to make prediction. 자, 지금 핫한 그런 체계화되고 있는 주제,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에서, 뇌신경과학에서 그것은 바로 뇌가 진화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포인트죠. 우리가 뇌가 빠르게 이렇게 진화된, 그리고 앞으로 진화가 계속 된다는 것은 예측하기 위해 진화됐다는 겁니다. The claim is here is not true that business of anticipating events is one of the brain important chores. It is the main reason for having big brains in the first place. 자, 여기서 하는 주장은 이건 아니에요. 이벤트를 예상한다는 일이 비즈니스가 뇌의 중요한 그러한 허드렛 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런 중에 하나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main reason, 주 이유라는 거예요. 바로 큰 뇌를 갖게 된, 애당초 우리가 뇌가 커진 것은 이게 허드렛 일, 반복적으로 하는 일,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예상한다는 일 자체가 바로 주 일인 거죠. 그게 주 이유가 내가 커진 이유가 된다. It's a perspective that seems counterintuitive at first, but you will warm up to it as soon as you see how the brain handles otherwise puzzling fact. 자, 그러한 perspective, 시각이 있어요. 이 시각은 반 intuitive, 직관적, 그러니까 직관에 반대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관점에서는 우선은 직관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몸이 따뜻해져서 간다. 워밍업 한다고 하죠. 그 말은 그쪽으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호감이 간다는 거예요. 자, 그 시각은 참 직관적으로는 처음에는 반직관적으로 보이지만 당신이 점점 그것에 끌리게 될 거예요. 마음이. 바로 보자마자. 어떻게 내가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puzzling 우리를 난해하게 했을 당황케 했을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보시면 곧 마음에 끌릴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다듬니다. 그러니까 otherwise란 말은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것이 내가 커졌고 이게 내가 조직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애당초 내가 커진 이유는 예측하는 건데 이 예측이라는 것을 만약에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예측이 아니다면 우리를 퍼즐링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퍼즐같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우리가 보면 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퍼즐링 팩터예요. 만약에 이게 무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합시다. 우리 뇌에.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이거는 퍼즐링, 난해한 해결할 수 없는 퍼즐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돼버려요. 우리가 독해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갑니다. The core idea is as follows. 그 핵심 개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We can interact with the world infinite number of ways. 자, 우리는 세계와 상호작용하는데요. infinite, 무한대의 그러한 숫자의 방식으로, 무한대의 수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Such complexity would quickly overwhelm us. 그와 같이 복잡한 것들이 아마도 빠르게 우리를 압도할 겁니다. 그쵸? 우리의 글, 독해,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시죠? 너무 구조가 복잡해요. 소리 너무 빠르고요. 발음이 부정확해요. 너무 복잡합니다. 사투리까지 있고요. 그런 복잡한 컴플렉시티를 쓰리가 아마도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우리를 압도해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So for behavior to be purposeful and timely in a such a high-dimensional environment, the set of possible choices must be pruned. So 그래서 행동이 목적을 갖고 그리고 시기적절하게 그와 같이 고차원의 환경 속에서 그렇게 목적을 갖고 시기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가능한 선택 중에 그 세트를 한 무리를 프론 다듬어 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쳐내야 됩니다. We accomplish this by continually, automatically, and unconsciously generating expectation that meaningfully inform, constrain, purpose and action in every moment in life. 자, 우리는 성취합니다. 우리가 성취한다고 할 땐 영어로 하자고요. 영어를 말하거나 듣거나 읽은 거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취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동적이며 중요한 것은 무의식적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측은 아주 의미 있게 정보를 줘서 또는 즉 제안하는 거죠. 정보를 준다는 건 뭐겠어요? 영향을 미치는 거죠. 뭐 하라 저거 하라. 그게 즉 정확히 말하면 제안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지각과 행위를 매 순간 삶에서 정보를 줘서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행동하게끔, 이렇게 지각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보면은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하거든요. 이 수많은 단어들이 들어갈 때 뜻이 한두 개가 아니죠. 때로는 그 여러 가지 뜻을 어떻게 합니까? 제안합니다. 정보를 줘서 의미를 제안하고 우리의 지각은 그것을 정리해서 예측을 통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Even when we daydream and don't engage in specific activity, the brain doesn't idle but actively produce predictions that anticipate the future event. 심지어는 우리가 백일몽을 꾸거나 그러니까 헛된 몽상하는 거죠. 그리고 engage in 관여하지 않을 때 특정 활동에 관여하지 않을 때도 뇌는 idle 한가하게 걸어다니면서 그러지 않아요. 액티브하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미래 이벤트를 예상하는 prediction, 예상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 뇌 활동을 통해서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어를 한다는 것은 영어로 합시다. 영어를 reading 읽고 또는 listening 듣는 거는 어떤 작업일까요? 내가 하는 작업이죠. 우리 몸이 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 뭐 착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대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예측이라고 했죠. 예측. 우리의 글도 예측하면서 읽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어떻게 예측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절이 나가면 뒤에 조동사 나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는 그냥 대실부로 끝나는 거예요. 뒤에는 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자꾸 예측이란 말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의식의 세계잖아요. 제가 말했던 건 다 뭡니까? 무의식의 세계예요. 이거 내가 하는 일의 주 역할이 뭐라고? 예측이라고요. 그건 어떻게 한다고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되는 거고 무의식으로 되는 것이며 그 예측을 뽑아낸다면 바로 또 다른 자아가 바로 그놈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놈입니다. 만약에 영어 자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게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절대 영어 못합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액티베이트 되지 않으면 영어는 안 됩니다. 영어는 의식의 세계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잠재의식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영어는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단어를 암기하지 마세요 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단어 암기는 제가 50-50, 50대 50이라고 했죠. 너무나 모르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러나 기본 방향은 같습니다. 영어 독해나 듣기는 무조건 무의식의 세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이 자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도 영어 고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 강의의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 있다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독해요? 이런 거요? 엄청 빠르게 읽을 수 있는데 문장을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자아라는 놈이 이것을 알아서 맞춰줘요. 알아서 예측하고. 이 예측이라는 건 왜 무서울까요?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거를 뛰어넘어더라도 이 뇌가 예측해서 대충 퍼즐 맞추듯이 맞춰냅니다. 어떻게 맞추는지 저도 모르나 때로는 읽다가 모른다 나온다라도 전혀 커다란 불편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예측이 대충 때려 맞추거나 아니면 아니겠다 싶으면 접어버리거나 이것을 접거나 뜻을 아예 상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뜻을 예측하거나는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만 영어 단어가 모른다 하더라도 전혀 독해할 때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기도 마찬가지고 리스닝에서 모르는 단어 당연히 나오죠.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접거나 넘어가거나 대충 톱밥 맞추거나 이런 모든 예측 행위는 누가 한다? 우리의 무의식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의식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영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문장을 보다가 모르는 단어라면 이것을 앞뒤 문맥에 의해서 유추하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거죠. 누가 멈춰가지고 유추합니까? 듣기를 하다가 상대 말하는데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자, 유추해볼까?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모든 행위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서 흘려듣기가 틀렸다고 말하는 강사는 바보, 멍충이 어떤 말을 붙이더라도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독해에서 리딩 독해에서 뭐 구문 독해를 해야 된다, 끊어읽게 된다 이런 말하는 강사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바보, 멍충이, 송충이 어떤 거 붙이더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뇌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춰서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방향성이란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